예,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시장 흐름들 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큰 그림을 소위 이제 빅픽처를 그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주식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답답하네요, 시장이 참. 그렇죠? 예, 예.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렵고 팔고 가기도 그렇고 사기도 어렵고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수급이 계속 어렵습니다. 외국인들 팔고 그런 상황인데 예. 수급사 외국인들은 팔 여지가 좀 더 있습니까? 아니면 뭐 좀 살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매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당분간 뭐 외국인 매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5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1조 2,500억의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4월 달에 순매수 총액이 한 2조 4천억 원 정도였었거든요. 2조 3,820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를 하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 양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한 40일, 50일 이 사이에 외국인 매매는 대략 한 4조 정도의 매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아마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이렇게 주는 형태일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단기에 외국인 매도가 좀 급증을 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쳤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우리 시장의 거래 대금, 거래 규모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래가 많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부분들을 시장 내에서 충분히 흡수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그 영향력이 좀 커지는 그런 형태인데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현재는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4월 달에 2조 4천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주가가 2,140에서부터 2,200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60포인트를 올리는데 2조 4천억 원을 쓴 거니까 사실상 보게 되면 그렇게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 거래나 이런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으로 보면 일단 외국인들의 매매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요. 주가하고 연관돼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이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2,05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내려갈 만한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국인들의 매매 규모, 즉 매도의 규모도 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밑으로 내리는 그런 그 영향은 일단 그렇게 크지는 않은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매도를 보이는 거는 뭐 MSCI 이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부진 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악화, IT 이런 쪽에 매도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 거의 85% 정도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두 종목에다가 그 집중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매수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그런 부분 영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반도체가 이제 잘 될 때는 기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좋았습니다만은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니까 너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큽니다. 그게 이제 1분기 실적으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저조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반도체 영향이 상당히 컸는데 평가 좀 해주시고, 문제는 이제 그러면 2분기 좀 돌아 나올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도 2분기 컨센서스도 안 좋던데. 그렇죠. 1분기에 36% 정도 영업이익이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2분기도 현재로서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대략 그 정도의 그 이익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전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1분기에 이익이 줄어들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2011년서부터 2017년도까지를 한번 우리가 끊어놓고 그 사이에 이제 이익이 꾸준히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이익을 증가시켰던, 즉 한 2011년도에 112조 정도였거든요. 2017년도에 185조가 됐으니까 73조 정도 늘어난 건데 이렇게 늘어난 그 동력이 뭔가 하는 거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5개 종목이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형태였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국전력, 그다음에 SK하고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5개 종목이 이익이 증가한 것이 57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익 증가의 82% 정도를
이 종목들이 끌고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1분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작년에 비해서 60% 정도 이익이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이 또 아예 적자가 나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이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좋지 않은 그런 그 형태가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앞으로 그러면 그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은 두 가지로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또다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이외의 종목들에서 어떤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또 이익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그 사이클이 있는 그 사이클이 있는 산업인데 이게 그 하락 사이클로 들어간 지 1년도 안 돼서 다시 이익이 증가하기는 어려운 그런 그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것에서 모멘텀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도 쉽지는 않은 것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5개 종목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2011년서부터 17년까지 연평균 4% 정도 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큰 그 동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이익이 당장에 크게 증가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결국 이익의 증가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5개 종목의 이익 감소나 이런 것들이 좀 진정된 상태가 돼야 그때에서부터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대략 4분기 정도다라고 4분기.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게요. 3분기도 아니고 4분기나 돼야 이익들이 좀 좋아질 수 있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가운데 또 외환시장도 우리 원화가 체력도 안 좋지만 체력에 비해서도 조금 더 약세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평론가님들 말씀하셨고 뭐 적극적인 공략은 아닙니다만 원화 약세에서 오히려 좀 수혜 같자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환율 관련된 얘기죠. 예, 그 지금 1,190원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이제 1,200원이 눈앞에 온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선 이제 환에 대한 전망서부터를 말씀드리면 그 1,200원을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넘어간 다음에 장기간에 걸쳐서 머무는 것보단 일시적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빠르게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그 원화의 약세는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도 있고 그런 거고요. 이게 달러가 지금 굉장히 강세가 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에서 생기는 부분들을 가격으로 해서 어느 정도 희석시키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절하가 되거나 그러는 부분들이 약해질 텐데 1,190원 뭐 이런 정도까지 올라온 걸 생각하면 내부적으로 약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희석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많이 진행될 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환율 관련주 어떨까? 특히 자동차 이런 것들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당장에는 아직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지금은 환이 워낙 불안정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뭐 원화가 절하가 되는 것에 대한 수혜주 이런 것들도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 변동이 심한 부분들이 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정도 원화의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원화의 절하가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돼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원화의 수준이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때서부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1,200원을 넘고 했을 때는 한번 그 환율 관련주 이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이익은 굉장히 빨리 이런 부분들에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은 우려인데 지나고 보면 이제 업종별로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가 또 나타나더라고요. 지나고 보면요. 예. 이번 주는 어쨌든 미중 간의 긴장 관계는 계속될 것 같고요. 또 유럽의 선거가 또 이번 주에 또 있습니다. 뭐 변수들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것 좀 체크해 주세요. 예, 가장 큰 부분은 미국 시장의 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일단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지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넘었다가 그 이후에 계속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계속 밀리는 형태가 되면 고점을 3번이나 만드는 게 되기 때문에 이 고점을 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이에
국내 금리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8%까지 내려갔거든요. 미국의 10년물하고의 격차가 0.55%포인트 정도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하락했고 이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들이 여태까지는 경기 둔화라고 하는 금리의 하락을 가지고 오는 요인들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을 했던 거고요. 이제서부터는 금리가 낮아진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아마 이번 주에는 좀 관심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 부분들은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수면 밑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주가의 영향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됐기 때문에 밑으로 네.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면 무역 분쟁에 묻혀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마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이렇게 될 텐데 그 영향 정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영향이 제가 봤을 때 이제 경기 부분, 그러니까 금리로서 얘기되는 경기 부분, 그다음에 기업 실적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아마 제일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역 분쟁의 여파에서 조금 심리적으로 벗어나는 게 미국 증시에선 보이는데 중국이나 우리나 아시아권은 또 상대적으로 좀 더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전략 좀 조금 긴 흐름에서 또 단기적인 전략으로 좀 나눠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 네. 최근에 중소형주가 상당히 시장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네.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테마가 테마를 부르면서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출연을 하고 이런 형태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계속 진행이 될 건가 하는 부분들.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과연 후속 테마는 어떤 거가 될 건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시장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게 어떤 테마가 후속될 건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테마는 시장이 만들고 시장이 없애는 거기 때문에 어떤 테마가 나오느냐 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그건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의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대형주는 계속해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밀리는 부분들의 반등이 언제쯤 시작될 건가 하는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소형주의 강세와 같이 연관돼서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주가가 2050 정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요. 제 생각으로 2000을 뚫고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 정도 어느 정도 접근하면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대형주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현재의 중소형주의 강세 이런 것들도 조금 약해지는 그런 형태가 될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흐름에서는 중소형주 중심의 대응 전략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평론가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코스닥이 또 약세로 반전했습니다. 힘이 좀 없는 거죠. 오늘 기대보다는 좋게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네, 코스피는 상승세인데 코스닥이 조금 더 밀려나는 모양새이네요. 출발 맞게 돈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